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사내에서 했던 그 테스트 관련 세미나 중에 TDD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TDD, 그 테스트 주도 개발. 아주 그 자체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테스트로부터 시작하는 개발 방식. 이제 이것을 TDD,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서는 참 너무 간단해요. 먼저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요. 아마 이제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처음에 만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시킬 만큼만 구현을 해요. 그리고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코드를 정리하는 거죠. 그 코드 정리는 이제 리팩토링을 말하고요. 이 과정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게 TDD 개발 방식이에요. 간단하죠? 테스트 만들고 통과시키고 리팩토링하고 또 테스트 만들고 통과시키고 리팩토링하고 그냥 이걸 반복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TDD로 모든 걸 다 하려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관련된 예제가 있는데 뭐 제가 썼던 그 책에서도 사용했던 예제고 제가 이제 보통 외부에 어떤 세미나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제예요. 그 예제를 갖고서 TDD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뭐 일종의 약간 시험 같은 걸 이제 했습니다. 그 예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암호 검사기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규칙이 3개가 있어요. 뭐 길이가 8글자 이상이어야 되고 0부터 9 사이의 숫자를 포함해야 하고 뭐 대문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규칙 3개가 있고 이 규칙 3개를 모두 충족하면 그 암호는 강하다. 그리고 2개를 충족을 하면 보통의 암호다. 그 다음에 1개 이하를 충족하면 약하다. 이런 거를 이제 판별해내는 그런 어떤 암호 검사기를 TDD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 과정에서 TDD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이거 할 때마다 다르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름을 지어야겠죠. 암호 검사기, 뭐 패스워드 체커 또는 저는 이 예제에서는 암호의 강도를 검사한다 뭐 그런 뜻으로 뭐 패스워드 뭐 스트렝스 미터 또는 뭐 패스워드 미터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패스워드 스트렝스 미터 이러면 너무 기니까 패스워드 미터라고 해볼 거고 패스워드 미터를 테스트 테스트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 거니까 패스워드 미터 테스트라는 걸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메소드를 하나 일단 추가해 보고 실행을 하죠. 일단 실행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돌고 있어요. 여기 뭐 빌드도 하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 제일 처음 만들어 볼 테스트는 너를 값으로 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건데 우리가 만들 건 패스워드 미터라는 애를 만들 거고 이걸로 뭔가 패스워드를 측정을 할 거예요. 패스워드가 강한지 뭐 약한지. 근데 값을 널로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뭔가 여기서는 뭐 illegal argument exception 뭐 이런 걸 발생시킨다고 해보죠. 제가 제 유닛에서 선호하는 어서트는 그 어서트 J라는 걸 주로 사용하는데 이 어서트 J에 있는 어서트 illegal argument 뭐 이런 메소드가 있네요. 이게 뭐가 들어가나요? 한번 볼까요? no 파라미터? 그러면 is thrown by 여기에다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나 봐요. 자,
삭제. 이거는 뭐 null input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null input이면 뭐 exception이 발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을 좀 길게 적어야겠지만, 다행히도 JUnit 5에는 뭐 이런 설명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null 입력이면 exception 발생 뭐 이렇게 해보고 컴파일 에러를 없애보죠. 일단 클래스로 뭐 분리해도 될 것 같고, 요거 메인이 아니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테스트 쪽에다가 만들 거예요. 자, 화면을 반으로 쪼개고 왼쪽 닫아볼까요? 닫고, 오른쪽도 닫고. 자, 이번엔 이 미터라는 메소드 없으니까 컴파일러러 나죠? 없애주고, 리턴 타입 아직 모르겠고 입력은 스트링일 거예요. 이건 뭐 패스워드. 자, 이제 컴파일 에러가 안 나니까 실행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죠. 내용을 보면 코드에서 익셉션이 날 거라고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안 났다, 이런 메시지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시킬 만큼만 코드를 작성할 건데, 통과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throw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된 다음에는 코드를 정리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뭐 아직까지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빈값 empty죠, empty. 그럴 때도 뭐 잘못된 암호다 라고 익셉션을 내보죠. illegal argument라고. 테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실행을 해보고, 실행 중이고 통과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과가 됐네요. 뭔가 날로 먹은 느낌인데, 코드 수정할 게 있는지 보고 없네요. 리팩토링 할 게 아직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다시 다음 테스트를 할 거예요. 다음 테스트는 아마도 하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언급을 하긴 할 건데, 일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강함인 거죠. 모든 조건을 충족이니까 이럴 땐 영어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조건 충족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강한지 약한지 뭐 이런 걸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리턴 타입을 뭘로 해볼까요? 패스워드 스트렝스. 저는 그런 용어를 써봤습니다. str이 이거 맞나? 결과, 이게 어때야 되냐면 강함이어야 된다고 해야겠죠. 강함, 스트롱 이런 표현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컴파일 에러를 좀 없애보고 assert j 거, 이거 컴파일 에러, 이거 열거 타입 써볼게요. 열거 타입. 자, 테스트 쪽에 얘도 일로 보내보고, 리턴 타입이 지금 보이드니까 리턴 타입 바꿔주고요. 리턴 타입 바뀌었나? 바뀌었죠? 자, 스트롱 추가해주고 인어값, 그다음에 강한 암호여야 되니까 대문자 포함, 숫자 포함, 그리고 8글자를 넘기고. 그러면 테스트를 만들었죠? 컴파일러를 없앴고
이제 실행을 해 봅니다. 자, 통과되지 못했어요. 일리걸 아규먼트 익셉션이 나요. 이거를 통과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리턴 그냥 스트롱 리턴 하는 거죠. 그러면 통과되겠지? 방금 만든 테스트는 통과가 됐지만 이 다른 것들이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도 통과시켜야겠죠. 이렇게 깨진 채로 냅두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이제 요 null input부터 아마도 코드는 이런 식이면 될 것 같아요. null이면 이거 주석 처리한 거 풀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 자, 다음 빈값 입력이면 이것도 null이면 뭐 또는 빈값이면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그럼 코드를 정리할 게 있는지 볼 건데 뭐 아직은 딱히 이 패스워드 미터 쪽은 정리할 게 없어 보이고 이 테스트 쪽은 조금 정리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패스워드 미터를 생성하는 부분이 같죠? 중복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테스트 대상은 필드로 뺍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로 빼요. 파이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만 뺐어요. 이런 거 좀 같이 빼주면 안 되나? 인텔리제이 실망인데요. 이런 거 좀 같이 빼주지. 자, 뭐 코드를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통과가 됐습니다. 테스트 코드 자체에서는 중복을 제거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요거 완전히 똑같다고 막 중복으로 빼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하나 더 해볼까요? 보통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하나만 추가하진 않아요. 여러 개를 추가를 하죠. 자, 두 번째 거 이름 2로 바꾸고 이번에 순서를 뭐 1, 2, 3, ABC 이렇게 다시 실행. 됐습니다. 뭐 몇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제 추가해 보는 거죠. 다음으로 제가 지금 쓰는 키보드가 키코론 K3인데 인서트 키가 없어요. 근데 인텔리제이에서는 이제 윈도우에서 인텔리제이는 인서트 키가 딱 요거 띄울 때 쓰이는 애라 요거 좀 불편하네요, 이 키보드. 자, 2번 맞죠? 디스플레이님. 자, 이번엔 길이가 8 미만.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 경우. 이거 이름 뭐라고 하지? 이거 다른 조건이니까 디짓하고 엔드를 앰퍼샌드를 직접 치네요. 디짓하고 숫자, 대문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럴 때 영어를 못하는 게 티가 팍팍 나네요. 하여튼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한번 테스트 해봐요. 길이가 8 미만이어야 되고 다른 조건은 충족.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문자 포함하고 숫자 포함하는데 길이는 짧죠. 이런 경우에 보통이라고 했어요. 노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컴파일 에러 없애주고 컴파일 에러 없어졌으니까 이제 테스트 실행합니다. 자, 이걸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ABC C123 이퀄 패스워드 이거면 노말을 리턴하는 거죠. 테스트 실행 통과가 됐고
리팩토링 할 게 있는지 보는데 아직은 딱히 없어 보여요. 아, 요거, 요거, 그리고 또 요거 뭔가 패턴이 비슷하죠. 이 정도는 이 중복을 좀 제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변수로 빼고 패스워드, 그리고 요 스트롱 이것도 변수로 빼고 요거 하나만, 이거 expected 기대하는 값이죠. 그리고 요만큼을 메소드를 빼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assert strength 패스워드 strength. 똑똑하게 이번엔 다 찾아주네요. 자, 모두 다 바꿔주고 다시 inline, 그리고 inline.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요거는 좀 위로 보내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실행해 봅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통과됐고 경우의 수를 이제 추가할 거예요. 거꾸로 1, 2, 3 지우고 ABC, 요것도 노말이어야 되죠. 깨졌어요. 어디서? 네, 지금 여기서 깨졌는데 이걸 통과시키려면 여기다 대고서 이래도 돼요. 이렇게 equal 패스워드. 그럼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추가하죠. 이번에는 뭐로 할까요? C, ABC, 1,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제 그럼 또 넣을 거냐? 여기다가 보통 어떤 구현이 바로 떠오르면 그 구현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구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추가해 나가면서 점점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보통 이것을 이제 삼각 측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구현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 경우에는 구현이 좀 떠오르니까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자고요. 어떤 식이었냐면 길이가 8글자 미만이냐 였으니까 패스워드의 랭스가 8글자 이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랭스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이름은 지금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요거면 리턴 노말을 해 보는 거죠. 요거 일단 주석 처리해 놓고 실행을 합니다. 통과됐어. 그럼 이제 주석 처리한 거 지우고 코드 정리할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당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것을 너무 섣부르게 초반부터 정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다시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이번에는 대문자 없음, 다른 조건 충족. 이렇게 해볼까요? 다른 조건 두 개니까 대문자가 없으니까 숫자는 있고 길이 충족하는 거죠. 자, 이거 복사를 해봅시다. 대문자가 없으니까 A, B, C, D 그리고 숫자 있어. 그리고 길이 충족하고 8글자. 이런 경우에도 노말이에요. 대문자가 없다. 자, 구현이 떠오른다. 그러면 일단 바로 하면 돼요. 아까처럼 단계적으로 해도 되고 그냥 생각나는 구현을 바로 해도 돼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바로 한번 구현해 볼까요? 이름을 뭐라고 하나? 이러면 벌써 생각이 안 나는 건데 대문자가 없는 거니까
어퍼케이스, 폴스, 그리고 예를 들어 포문을 사용한다. 포, int? 아, 이거 너무 옛스러운데? 패스워드에 캐릭터 스? 야, 뭐 캐릭터 스 저런 게 있네. 이거 굳이 스트림을 뭐 이렇게까지 해서 써야 되나? 네, 그냥 이걸로 해야겠어요. 포 캐릭터 if ch 대문자가 없는 거니까 이거 and 뭐 이래도 되고, 그쵸? 또는 여기에 캐릭터 뭐 is uppercase 뭐 이래도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암호는 뭐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를 의미하니까 이 어퍼케이스는 뭐 이거 아마 알파벳 말고도 다른 글자에 대해서도 대문자를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쓰지 말고 일단 영문 알파벳으로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면 대문자를 포함한 거야. 그리고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제 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리턴 노말을 하는 거죠. 오, 뭔가 길어 코드가. 자, 되나? 됐어요. 좋아. 그러면 1, 2, 3, 4 이제 뭐 ABCD 뭐 이렇게 내가 잘 구현했는지 뭐 경우의 수를 추가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뭔가 길죠 이거. 네. 이 정도는 메소드로 빼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드 정리를 하나 해보죠. 일단 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파운드 어퍼케이스 어퍼케이스를 포함하냐? 컨테인즈가 더 맞는 말 같네요. 이렇게 바꾸고 이 변수명도 이왕이면 같이 바꿔주죠 뭐. 컨테인즈 어퍼케이스 둘이 똑같네. 일단 자 그다음에 실행. 좋아. 그리고 뭐 여기는 이럴 필요 없죠. 이제 바로 리턴 true로, 그리고 요거 바로 리턴 false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실행해 봅니다. 됐어요. 코드 정리를 조금 더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냅두고, 자 이번엔 다른 나머지 두 조건 충족하는 경우 뭐였죠? 캐리팔. 이번엔 숫자 없음. 그러니까 어퍼케이스 있고 그 다음에 랭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죠. 자, 대문자 길이 숫자 없음. 됐다. 자, 실행해 봅니다. 자, 뭐 통과시켜 보죠. 코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대로 복사. 이거 뭐 숫자 그리고 디짓 그다음에 메소드 새로 만들어 주고 요거 밑으로 옮겨 줄까요? 위에랑 뭐 똑같이 구현해도 되고 뭐 정규 표현식에 뭐 익숙하신 분은 그냥 정규 표현식 사용하셔도 되고 요걸로 똑같이 이항하는 거 0, 9 겠죠? 실행. 통과됐어요. 그러면 좀 뭐 경우의 수를 추가해 나가면서
내가 구현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건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를 할 차례예요. 길이만 충족하는 경우, 충족. 조건 하나만이니까 길이만 말고, 이러면 암호가 약해야 되니까 위크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파일 에러 없애고 실행합니다. 네, 깨졌죠? 통과시켜 볼까요? 이걸 통과시키려면 3개 중에 길이만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저 위로 보내고 요것도 저 위로 보내고 길이만 충족하는 경우 이거 그리고 컨테인즈 요거 충족 안 하고 그리고 요거면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네요. 또 비슷하게 요 경우의 수를 추가하면서 확신을 가져봅니다. 내가 만든 구현이 맞는지. 그 다음에는 길이만 충족이니까 이번에는 대문자만 충족하는 경우 대문자만 충족 그러면 길이는 짧아야 되겠고 대문자 포함 숫자 없죠. 좋아. 통과시켜 볼까요? 위에 거랑 비슷해요. 뭐 이러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대문자 포함 자 숫자 됐네요. 자 코드를 보면은 요거 뭔가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뜻이. 그러면 코드를 조금 더 개선을 해볼 수 있겠죠. 몇 개가 충족한다 뭐 이런 뜻을 갖도록 예를 들면 충족하는 개수 0 요거 대문자로 바꿔줄까요? 그리고 뭐 길이를 충족하면 더하기 그리고 뭐 contains uppercase 역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요 2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맵 카운트가 1이면 return week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2가지 경우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엉뚱한 데서 지금 막 깨지고 있어요. 자, 길이가 8 미만 다른 조건을 충족이래요. 다른 조건 충족. 여기서 지금 그럼 요걸 빼서 그런 거네요. di 다시 한번 실행. 다 됐어요. 좋아. 그러면 요 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지워주고 역시 뭐 위에도 경우의 수를 추가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digit 한 개만 충족하는 경우 마지막 digit 숫자만 포함 역시 뭐 1, 2, 3 되려나? 됐어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못 믿을 때는 이렇게 또 경우의 수를 추가해서 검증을 더 해봅니다. 자, 이상하게 저 녹색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얘네 3개 보면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2개를 충족하는 경우죠.
랭스 룰만 충족하지 않아. 뭐 이건 컨테인즈 뭐 어퍼케이스만 충족하지 않아. 이런 거니까 뭐 충족하는 개수가 2면 노말을 리턴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석으로 바꿔놓고 실행해 봅니다. 아,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지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노 아무것도 충족하지 않아. nothing. 야, 진짜 영어 수준 봐라 이것이. 우리 다 같이 영어 공부합시다.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충족하지 않음. 자,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약함이죠. 깨졌어. 뭐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려나요? net count가 0이면 짠. 오, 좋네요. 다 통과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또 사실 이런 변수, 요런 변수, 이 변수 지금 보면은 여기 다 한 번씩밖에 안 쓰였죠. 이렇게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것들은 변수로 둘 이유가 없죠. 네, 인라인 처리를 해봅니다. 인라인 처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좋아. 이런 거를 또 한번 뭐 메소드로 뽑아 볼까요? 밑트랭스 이게 길이가 8글자를 넘긴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냅둬야겠다. 참 부끄럽습니다. 네. 자, 뭐 여기까지만 코드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를 다시 보면 요거 안 맞으면 요런 거 뭐 굳이 빼봐도 되겠네요. 메소드로 요 정도. 그거나 뭐 각자 한번 빼보세요. 자, 길이 대문자 숫자 포함했는지 확인하고 그 충족하는 규칙의 개수가 1개나 0이면 위크, 2개면 노말, 아니면 스트롱. 아마 아니면은 이제 3개라는 뜻이겠죠. 스위치로 바꿔봐도 될 것 같고 딱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두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여기를 이것마저도 메소드로 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alculate 이런 식으로요. 충족하는 이 충족하는 뭔 단어를 써야 될까요? 자, 일단 코드를 바꾸면 테스트를 한번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좋아, 됐네요. 자, 이제 남은 일은 여기 지금 테스트에 있는 요 2개를 메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구현을 다 했으니까요. 자, 보내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 번 더 실행하고 잘 됐나 확인하는 거죠. 됐네요. 자, 그럼 코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TDD로 했더니 이제 테스트가 개발을 막 주도해요. 뭔가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그걸 통과시킬 만큼 코드를 구현하고 필요하면 정리하고 다시 또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가 먼저 앞에 나서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구현을 하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개발을 지금 뭔가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코드를 정리하게 돼요. 개발 과정에서 리팩토링을 함께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막 미친 듯이 들어지는 것을 좀 사전에
계속 주섬주섬 정리하면서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피드백이 빨라요. 내가 어떤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 그 코드가 어떤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어떤 코드를 이제 수정을 했더니 상관없는 다른 코드의 다른 테스트가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피드백이 빨라서 내가 지금 코드를 멀쩡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을 했는지 좀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이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 방금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또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만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물론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기 전에 잔뜩 쭉 미리 구현부터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TDD를 할 때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만 코드를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코드를 미리 작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코드 혹은 앞서서 만드는 코드가 사라지니까 진짜 딱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코드를 만들게 되죠. 또 TDD를 하다 보면 일부 설계 과정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테스트할 대상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뭔가를 타입이라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메소드 기능의 이름 역시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그 기능을 실행할 때 입력을 뭘로 줄 건지, 그다음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결과 타입을 뭐 어떤 식으로 정할 건지, 그 결과 타입이 정해져야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부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TDD를 약간 시연을 통해서 약간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